다음에 이제 안 좋은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안 좋은 땅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땅, 절대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안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리스트를 살펴보면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하천구역 이렇게 있고 추가적으로 예외사항도 있거든요. 이건 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이거든요. 우리가 도시 구조를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 중간에는 보통 이제 행정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라든지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고급 상점, 백화점 이런 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중간지역이라고 많이 해요. 여기는 도심에서 뻗어져 나온 상업, 공업, 주거 기능이 섞여 있는 곳을 중간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지역 외곽으로는 부도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걸 완화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상업이나 공업, 상업 관련, 여가 관련된 시설들 위주로 이렇게 들어선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 주변부를 외곽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이 좀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보통 대규모 신도시나 주택단지, 신도시 이런 게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부산으로 치면 정관이라든지 일광 신도시도 원래 시골이었거든요. 시골인데 갑자기 외곽 지역에 신도시가 하나 떨렁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외곽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더 이상 이제 도시가 확산하지 못하게끔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해서 그린벨트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부터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딱 막아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보면 도심 외곽지, 우리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이런 곳은 전부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발 제한 구역은 절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임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류에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이 도로를 기점으로 우측은 주거지, 좌측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상점들이 들어와 있죠. 상점들이 들어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건물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주거지예요. 주거지 집도 지어져 있고 슈퍼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보면 신해운대역 개통이 되었는데 여기 역세권 50m 이내 이런 토지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의 해운대 역세권이라고 할지라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은 진짜 혹해서 사면 평생 안 팔리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좋아서 단체로 누군가 매입해서 용도를 바꾸고 아파트 지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나중에 주거지로 바뀌고 나서 돈을 더 주고 사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싸다고 덥석 사면 평생 물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좌동 130번지 땅은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땅을 쓸모가 아예 없는 땅입니다. 역세권 땅이라도. 다음 이제 두 번째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대부분 임야가 많아서 산 쪽에 있다 보시면 되고 도시자연 공원 구역은 그냥 평지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제2의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 공원구역 이런 데는 건축, 용도 변경,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물건 적치가 아예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설치가 가능한 게 등산로라든지 철봉, 체력 단련실, 휴양립, 수목원 이런 땅은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적혀 있는 땅은 조금 우리가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주처럼 물은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씻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에는 유해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간판 많이 보셨죠? 상수도 보호구역.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물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오염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시키기 위해서 상수 보호구역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아시는 분이 25년 동안 개발이 안 돼가지고 땅을 잘못 사가지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더라고요. 그 땅은 사면 안 되는데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전광역시 대청댐 인근입니다. 이제 뷰가 굉장히 좋은 빈 땅들이 많죠. 근데 전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땅은 뭐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을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뷰가 이쁘고 도로 조건이 좋다. 그래도 주변에 상수원, 식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류를 보면 수도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이런 거는 다 특별법이에요. 농지법 이런 거 되게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하천구역이 있습니다. 하천구역은 그냥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댐이나 하구뚝, 홍수조절지, 저류지 이렇게 하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정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하천구역. 그래서 이런 땅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땅의 반 이상 하천구역으로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신축할 때 신축 행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 네모 반듯한 이 땅을 제가 구매하려고 하는데 하천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땅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만 건축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천구역이 이만큼 지나간다. 내 땅의 거의 대부분이 지나간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좁은데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산정 시 하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평의 땅을 샀는데 하천구역을 지나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60평이 남았다. 그럼 60평에 60%를 지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내 땅은 100평인데 조금밖에 못 짓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하천구역 지정할 때 제방까지 이런 걸 제방이라 하거든요. 제방까지 지정하기 때문에 제방 뛰어넘어서 이렇게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이 찍혀져 있으면 하천구역이 내 땅만큼 얼마만큼 침범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하천구역은 뷰가 좋기 때문에 내 땅이 좀 침범해도 사실 가치가 있으면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제 비오톱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식물과 동물이 생활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생물 서식지 이런 곳을 이제 보존해야 된다 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야생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은 터전을 마련해 두자, 건축을 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맹지입니다. 맹지. 우리 오늘 도로 말씀드렸죠. 내 땅까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에는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지는 무조건 패스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남의 땅 밟고 들어가야 돼요. 건축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사 지을 때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맹지 인근으로 주민들이 만약에 펜스를 쳐버렸다. 그럼 내 땅까지 갈 수가 아예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접도구역인데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접도구역은 메인도로 접해 있는 땅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접도구역이 무슨 말이냐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도로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에 집을 지었다. 그런데 도로 바로 붙여서 집을 지으면 내가 문 열고 나가면 차가 갑자기 오면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접도구역을 만들어서 조금 띄우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약간 도로에 안 붙고 이렇게 띄어져서 짓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접도구역이라고 하는데 접도구역 확인도 이제 서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땅이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노란 부분까지 여기가 접도구역으로 침범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접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건축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땅 100평이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40%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평만큼을 여기에 지을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접도구역이 침범이 이만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땅을 샀는데 접도구역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나는 땅을 이거밖에 못 짓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사실 부동산도 잘 몰라요. 접도구역을 잘 모르고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해서, 근데 서류를 딱 떼보면 접도구역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진짜 2명을 살렸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접도구역이 그만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 하여튼 반 정도 미만으로 접도구역이 포함되어야 좋고, 접도구역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 또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되게 위험해요. 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법 접도구역이 적혀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기준을 넘어선 토지들이 도로폭이 좁다든지 맹지라든지 상수도 하수도가 없고 경사도가 너무 높은 임야, 접도구역, 도로 위의 땅 이런 곳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